100점이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모두 100점이 나오는 시험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해서 100점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평소에 문법이 좀 약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꼼꼼함이 조금 부족한 친구다 라고 하면 내신 100점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비중일 입학 전 필수 준비사항 초등영어와 중등영어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중등관 박은하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예비중일 학부모님들의 좀 근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입시영어라는 것을 예비중일이 벌써부터 해야 되는지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뿌리부터 들어가면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입시영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로 이제 대학을 가는 전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시에도 내신 성적을 포함시켜서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 다른 학교들도 서울대를 따라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를 좀 근본을 살펴보면, 우리 수능이 지금은 1등급부터 9등급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등급 체제로 변환을 한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면 1등급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변별력 자체를 조금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는 수능 1등급을 받더라도 기존의 9등급제에서 1등급과는 또 다른 친구들이 1등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좀 더 특출난 학생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도 보게 되는 거고요. 생기부도 결국엔 정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적으로만 아이를 1등급, A등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또 어떤 소논문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라이팅 에세이를 작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입시 영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전보다 다채로워지고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입을 위해서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들을 하게 되고 생기부 자체가 일반고 친구들이랑 양과 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목고를 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중등 내신을 모든 과목 A등급 받는 친구들이 또 특목자사고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우리 중등 아이들이 내신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 중일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파생된 질문으로, 우리 아이는 초등 때 영어 소설책도 술술 읽고 또 스피킹도 굉장히 유려하게 잘하는 친구인데 100점이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중일 내신을 재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부터 또 작년까지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요, 최상위 레벨 친구들도 100점 못 맞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등 내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실력만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중등 내신은요, 어느 정도의 꼼꼼함, 그리고 얼마나 암기를 잘했는지 성실함,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모두 100점이 나오는 시험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해서 100점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요. 스피킹, 라이팅 다 잘하는 친구고, 독해 점수도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지만 평소에 문법이 좀 약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꼼꼼함이 조금 부족한 친구다 라고 하면 내신 100점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내신인데요, 단대부 중 작년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기나 밑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문을 통째로 주고요, 이 지문 안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의 개수를 골라라 라는 문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최상위권이고 정말 잘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함이 좀 부족한 친구다, 굉장히 암기를 싫어하는 친구다, 문법이 약한 친구다 라고 하면 이런 문제 풀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오른쪽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중1 내신에 나오는 문제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나오는 문제가 그 갭이 상당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휘문고 1학년 서술형 문제예요. 윗글의 엑스텐션의 정의와 예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일단은 앞서 나온 긴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죠. 심지어 이 글은 종의 기원 원문이었습니다. 휘문고는 굉장히 문학이나 비문학 할 것 없이 발췌본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인데요, 그 난이도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 지문을 읽어내고 이 조건에 맞추어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보기에 보시면 2단어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래 정답을 적어놨어요.
지금 이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조건, 그리고 위 글, 그리고 보기에 주어진 2개의 단어만을 이용해서 이 답안을 작성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 내신에 비해서 난이도가 정말 많이 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고1 내신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준비할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 내신부터는 이미 아이들이 중등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문법이나 독해 능력을 다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범위가 없는 문제를 내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강남권 일반고를 비롯해가지고 휘문고 같은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 외고, 외대부고나 하나고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등 내신을 잘한다고 해서 또 고등 내신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부터 이 앞으로의 중고등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른쪽에 수능 문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수능의 40번 요약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마지막 문장에 제가 밑줄을 쳐놓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7줄이 모두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얼마나 몇 개나 들어있을지, 절이 몇 개일지, 수식어구는 또 몇 개일지, 삽입절은 몇 개인지 완벽한 문법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완벽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1 내신에 나오는 이런 개방형 문제들, 그리고 고1 내신에 나올 이런 서술형 문제들, 또 수능에 나올 굉장히 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능력들을 배양하는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예비 중일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중등 영어가 바로 본격 입시 시작이 되는데요. 고입이 곧 대입이 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목고 진학이 아무래도 이제 대입에 좀 유리한 상황이 된 이 상황에서,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일반고로도 점점 스며들고 있는 이러한 입시 시장에서 중등 내신의 중요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등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이 좀 힘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요거랑 좀 반하는 내용으로 중등과 고등의 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갑자기 난이도가 20에서 80으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예비 중일 때부터 중등 내신 그 이상을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능을 위한 발걸음도 그렇겠고요. 또 고등 내신 때 뭔가 아이들이 서술형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작문 실력이나 또 문법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수능 1등급은 좀 중등에서 끝내고 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능이 1등급에서 5등급, 5등급제로 변환이 된다고 할지라도 수능 1등급은 결국엔 상위 10% 친구들밖에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발을 언제 내딛느냐? 이제 예비 중일 때, 중1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좀 나눠보면 우리 아이가 감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감으로 푼다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감이 정말 좋아서 감으로 풀어서 수능 1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감은 좋은 감이에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으로 푼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은 1등급 나오는 친구들 많이 없죠.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실수가 나오고 같은 유형을 반복해서 틀린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감이 버려야 될 감인 거예요. 정확한 근거로 푸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연습이 중학교 1학년 때 충분히 되어야 중2, 3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목표로 수능 1등급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확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수능도 결국엔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1, 2, 3, 4, 5번 선지해서 답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문 안에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내고 그 부분이 어떻게 패러프레이즈가 돼서 어떤 유의어를 이용해서 선지해서 내려왔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첫 발을 내딛는 게 바로 중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왜 문법이 필요하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상 수능 45문제 중에 듣기 17문제 그리고 독해가 28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독해 28문제 중에 단 29번 한 문제만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수능에는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문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수능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문장이 굉장히 긴 지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도치구문이라든지 가정법 if 생략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문법 지식들이 모두 쌓여져 있어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라이팅이나 아니면 독해 능력이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푸는 문법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역별로 우리 친구들이 중등 영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NS 글로벌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요,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수능 필수 어휘를 1년 내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 때도 단어를 외우기는 했죠. 표제어를 많이 아는 것들을 늘렸다고 하면 이제 중등에 올라와서는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죠. 우리 친구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어원 학습, 어근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문 암기를 따로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단순하게 이 단어는 이 뜻이야 라고 1:1 매칭을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문 안에 빈칸에 어떤 단어가 어떤 품사와 어떤 태로 들어가야 하는지 공부하는 것이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어휘 예문 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의어, 다이어 학습까지 하게 되는데요. 유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에 나온 내용이 1, 2, 3, 4, 5번 선지에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뭐 내신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텍스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의어를 많이 외우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풀이에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이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수능에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어카운트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계좌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카운트라는 단어를 쳐보면요. 맨 마지막에 7번째, 8번째 뜻에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 그 어카운트가 중요성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 단어 뜻을 모르면 그 문제를 아예 못 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능이 한때는 다이어를 가지고 굉장히 변별력을 두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장 중등 내신만 하더라도 뭐 숙명여중이나 아니면 역삼중, 대청중처럼 어휘에 조금 중점을 두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맥락에 맞는, 글의 맥락에 맞는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다이어 학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능 필수 어휘를 깊이 있게 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법인데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반드시 해놓아야 할 것이 바로 문법 용어와 개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특히나 봄, 여름 학기 때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아이들 학습을 시킬 건데요. 지금 초등관에서 의대반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비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뭐 다른 학원에서 탑반이다 라고 할지라도 문법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느낌으로 문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법 학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내신에서는 어법을 절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도 없이 밑줄도 없이 어법상 오류를 모두 골라내라 라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문법 용어와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 문법 용어, 예를 들면 뭐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한다. 그리고 누가 가정법 과거고 어떤 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이 둘을 합치면 왜 혼합 가정법이 되는지 이런 용어 정리를 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문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들을 백지 테스트나 또 빈칸 테스트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암기시키는 것이 예비중1부터 중1까지 해야 될 문법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당연히 내신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죠.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수능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에서 완전히 완성되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 말까지 가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1등급이 나온다고 장담을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친구들이 중등에서 수능을 끝낸다는 것은 중1, 2, 3학년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토대를 갖추어서 이제 고등 때 가서는 영어의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최종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지 중1이 할 것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서 수능 1등급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레벨별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중하위권 친구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2, 3등급 정도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는 고3 수능 1, 2등급 정도의 그런 점수대를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들이 목표라고 레벨별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구문 독해를 공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 아무래도 초등 때는 토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토플을 이 초등 때 많이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아주 깔끔한 설명문이기 때문인데요. 그 문장 안에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구문보다는 문장 자체가 주어 동사로 순서로 그대로 나와 있고 또 설명문이다 보니까 혹은 논설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장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로 연습을 시킨 것이고요. 이제는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길어지고 어렵고 복잡한 구문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안에 굉장히 수사학적인 많은 표현들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문 독해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에 기반한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으로 통밥 해석을 하던 것들은 이제 모두 습관을 버리고요.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문제풀이하는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작문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아무래도 최상위권 친구들 타깃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목자 사고 진학을 했을 때
이 라이팅은 필수 덕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중등 내신을 잘 쌓아서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 그런 학교들 진학을 했을 때 그 학교 간다고 해서 라이팅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중등 때 꾸준하게 준비를 해놓아야 이 라이팅을 그때 가서 뭐 에세이 작성이든지 소논문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고를 예시로 들으면 하나고 작년 내신이 만약에 100%라고 했을 때 그 영어 내신 100% 중에 50%만 중간 기말고사 지필평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50% 중에 20%가 라이팅, 나머지 20%는 프레젠테이션, 또 10%는 참여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나고에서도 전체 성적 중에 20%를 이 에세이 라이팅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비중은 상당한 거죠. 뭐 하나고뿐만이 아니라 외고는 당연히 그보다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서 라이팅을 많이 시키고요. 외대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휘, 문법, 독해랑 똑같은 비중으로 또 라이팅도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중1들, 그러니까 이제 곧 중1 될 친구들 내신 대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3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기 알러지 이겨내야 됩니다. 초등에서 올라오는 친구들 보면 암기를 죽어도 싫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상위권이 그런 건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초등에서 나 라이팅도 잘하는데 스피킹도 잘하고 나 디스커션도 술술 하는데 근데 내가 왜 암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등 내신은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일수록 중등 내신을 92점, 93점 받자고 공부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무조건 100점 받자고 공부를 하는 거고 또 본인이 특목자사고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과목 A등급을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영어가 미끄러져 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선 최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암기 알러지를 이겨내서 모든 텍스트를 다 암기하고 내용 숙지하고 들어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서술형 답안 작성에 익숙해져야 92점, 95점이 아니라 100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들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간접 영작 형태로 아이들의 영작 실력을 보기 때문에 서술형 작성 익숙해지는 게 예비 중1 초반부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중1, 2, 3 내신 중에 중1 때는 기초 부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어휘의 비중을 최소 학교마다 20% 이상씩은 두세요. 느낌으로만 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독해 지문에 나오면 그냥 술술 읽으면 넘어가는 대충 단어 알 것 같은 단어들인데 그걸 그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이 단어 영영풀이가 뭐야? 이 단어가 예문에 들어가면 어떤 예문에 들어가야 돼?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면 이 맥락에서 무슨 뜻이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묻고 있어서 모든 그 단어들의 품사,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또 그게 들어가는 예문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